이번에 이현수녀 캠프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약간 프릭쇼에 가까워요. 프릭쇼. 물론 이혼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자극적이고 감정에 골이 깊고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너무 이제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번에 이현수녀 캠프는 이 외도 부부는 기가 막힌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제목부터가 부부 이름부터가 외도 부부 세죠. 근데 뭐 보통 이현수녀 캠프가 기수마다 세 부부가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부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부가 조금 세고 아니 나중에 나오는 부부들은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일어나. 근데 제가 이번에 이현수녀 캠프 외도 부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남자가 처음에는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남자가 지팔지곤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게 얘기할 만한 주제인지 아니 얘기할 가치도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남자분은 계속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요. 뭐 상간남 만나고 싶다, 뭐 상간남 만나야 되는데 네가 못 만나게 하니까 밉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남자가 계속 듣고 여자한테 계속 맞춰주려고 그러고 여자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 이게 너무 좀 약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좋지 않다는 거를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상간남이랑 모텔을 갔다는 거 걸리는 순간, 그리고 뭐 이 여자분이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블랙아웃이 자주 돼요. 손도 막 발발 떨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 남자분한테 자기 바람 피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분의 핸드폰을 보니까 그 남자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모텔 갔다 온 증거들, 그런 것들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크게 싸우고 그랬던 거죠. 보통 자녀 있는 도시분들이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 배우자가 바람을 폈음에도 이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소리죠.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엄마한테서 크는 게 맞을까요? 이혼을 하고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게 훨씬 더 인성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을 거예요. 이 여자분은 아이가 짐이래요. 그리고 애기는 지금 시댁에 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자분이 딱히 마땅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애가 지금 시댁에 가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죠. 그냥 미성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은 자기가 뭐 우울증이 있다, 뭐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뒤에 막 숨어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망나니 짓을 하는데, 그런 걸로 막 정당화되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인권단체나 전문가분들은 아이고 어릴 때 그래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유 산후우울증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그렇게 해서 공감하고 그러겠지만은 저는 이 공감할 가치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상대방의 기책사유가 분명한데도, 예를 들어서 남자가 때린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바람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내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 핑계 대면 안 돼요. 오히려 아이는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게, 다른 어른 손에서 크는 게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이 여자분은 지금 아이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왜 애가 아이가 있는데 지금 시댁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애 못 키운다고 계속 그러고 맨날 상간남 만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집에 안 살고 시댁에 가 있는 거예요. 집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집도 이 남자분이 연봉이 7, 8천이래요. 돈도 잘 벌고 이 남자분이 엔지니어다 보니까 집이 괜찮더라고. 근데 그 집에서 키우질 않는 거야, 애를. 이 여자분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술 처마시는 거, 그리고 딴 남자랑 모텔 가고 바람 피고 외도하는 거. 물론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 뭐 정말 고통스럽죠. 그리고 어릴 적 트라우마도 정말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인인데, 다 큰 성인이고 지금 부모인데 이따위 짓거리를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릴 적 상처가 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그냥 진짜 개 쓰레기처럼 살래요 하고 방탕하게 내일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뭐 물론 힘들어서 그런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거고, 가족들도 같이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거든. 극복을 해야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극복을 해야지. 개랑 고양이까지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이 개랑 고양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개랑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를 막 한 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좋은 시선이 있어. 남편은 잘못한 거 없네요. 네,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의
남편의 그런 뭐 잘못된 자료화면, 그 여자가 제출하는 남편의 자료화면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남편 문제 삼는 거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근데 이 여자분은 이 남편이 무시하는 거에서 끝나는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남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이 여자분 사람 취급 못 당해요. 여러분, 혹시 이 부부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나요? 혼전임신 얘기가 안 나오긴 했는데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건가? 어떻게 결혼했지? 결혼 9년 차고 애가 3살이라 했어요? 혼전임신은 아닌데. 혼전임신이 아닌데도 이렇게 살아? 여러분, 제가 이혼소녀 캠프를 보면서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게, 우울증이 있는 여자든 우울증이 있는 남자든 결혼 배우자로는 그렇게 막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이 있고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 있잖아요. 극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라서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역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상태인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선입견하고 편견일 수 있지만, 결혼했는데 기혼자인데 30대가 넘었는데 아이까지 있는데 머리 색깔이 이렇다? 이거 되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왠지 이 여자 타투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안 좋은 건 다 있을 것 같아. 알코올 중독 걸려서 손 떠는 거 보셨는데,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손 떨고 막 그러더라고. 계속 까먹고 잊어버리고. 문신 있다고 했어요? 나왔어? 나 왜 못 봤지? 강북 모텔 사건 보면은 우울증약이랑 술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2시까지 잠자나 봐요. 이 여자분이 하루에 잠을 13시간 잔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잠만 퍼질러 자요. 그리고 나서 눈 뜨면은 그때부터 술 처마셔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하고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이 여자분은 지금 상간남이 잘못했다, 상간남이 문제가 있고, 상간남이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를 망쳤고, 내 와이프는 이용당한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이 와이프를 안타깝게 보고 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은, 상간남이 이 여자를 꼬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들이대가지고 그 상간남을 만난 거예요. 외도를 한 거예요. 외도. 충분히 연애할 때 많은 그런 시그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분은 연애할 때도 자해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 여자분이 자해까지 해요. 이 여자분이 자해에다가 우울증 있고, 뭐 산후, 뭐 육아 번아웃 와가지고 애는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람까지 피고, 대놓고 남편한테 상간남 보고 싶다 그러고, 상간남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만나고 오겠다고 하는 거를 이 남자분이 또 바보같이 허락을 해줬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진짜 개판이요, 개판. 너무 개판이라 가지고 뭐 화도 안 나. 방송 보는데 이게 화도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이 여자가 다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분은 매일매일 술을 안 마시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거의 뭐 알코올 중독이에요. 항상 술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혼수녀 캠프, 여기 캠프에서도 또 술을 마셔요. 남자든 여자든 너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걸러야 돼.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본인도 맞고 자라고 그때부터 자해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남한테 맞고 자란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한테 맞고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릴 때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왜냐면은 엄마가 미혼모였는데, 엄마가, 내가 엄마를 기억하기도 전에 엄마가 나를 버려가지고 나는 보육원에서 컸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 여자분처럼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분처럼 어릴 때 가사도우미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런다 해가지고 이 여자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그냥 지 막 살고 싶어가지고 그 핑계 대는 것 같아요. 지 막 살고 싶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성인이고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이따위로 살면은 본인 스스로도 이게 맞나? 나 너무 죄책감 드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어릴 때 트라우마야.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 명분으로 막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합리화. 뭐 사람마다 그 고통을 겪는 그 아픔의 정도가 다 다르긴 할 텐데, 그런다 해가지고 이 여자분처럼 이런 행동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어릴 때면 상관없어요. 뭐 10대나 20대 때, 그럴 때 이 여자분이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뭐 자해를 하고, 뭐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고, 그런 거는 이해해줄 수 있어, 어릴 때니까. 근데 이제 엄마고 지금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따위로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릴 때 트라우마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기 탓이죠. 맞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트라우마 극복하고 결혼해야지. 짜증나게 뭐 하는 거야. 트라우마도 극복 못하고 그냥 남편하고 결혼한 다음에 남편하고 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남편이 어떻게 뭐 옆에 지켜주겠지, 그딴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나? 본인이 고장난 게 있으면은 고장난 걸 고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좋아는 하고, 오히려 이렇게 다정하고 착한 남편 만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런 미친 광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이 여자분 너무 최악이에요. 여태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이혼 수녀 캠프 여자 출연자들 중에 거의 뭐 손을 꼽을 정도로, 그냥 원톱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최악이야.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만만하게 봤으면은 상간남을 대놓고 남편한테 남편 보는 앞에서 만난다고 그러고 상간남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이게 상처 없이 크는 사람이 없어요. 트라우마 없이 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걸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당당한 여자는 처음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 남자분의 인생인 거죠 뭐. 여자 때문에 초기암을 발견해서 목숨을 살려준 거라 못 버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되게 그게 고맙고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여자분하고는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 내 와이프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 내 맘대로 막 산다? 이게 되나?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암은 완치라는 게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랑 살다 보면은 이 남자분은 지금 뭐 갑상쇠암? 그거 걸렸다가 이제 치료했다고 하는데 다른데 더 심한 암 생길 수도 있어요. 암에 걸린 거를 이 여자가 말을 해가지고 암 치료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 여자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건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바람 펴도 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보통 목이 이렇게 부으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목이 막 부었어. 그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야, 너 목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 여자분이 남자를 구했다고 하기에는, 물론 이제 막 다 복잡하게 우연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같이 살면은 저 좀 살쪘네? 뭐가 어떻게 됐네? 피부가 안 젖었네? 이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목이 부었어.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어? 목이 부었네? 그때 병원 가니까 암이래. 근데 그거를 이제 바람 피고 외도한 거를 용서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거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바람 피는 건 말이 안 돼요. 바람 피는 거는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애를 살리려면 아빠가 애기를 데리고 나와서 둘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분도 막상 자기 아이하고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이 여자 신경 쓰느라고. 지금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아이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하도 지금 완전 그 망나니 그 자체. 막 사니까 막 자해하고 술 마시고 필름 끊기고 딴 남자랑 자고 딴 남자랑 외도하고 막 그따위로 살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막상 자기 자식한테 신경 못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하면은 이 남자는 그나마 아이하고 신경 쓰고, 그리고 이 남자의 부모님이 또 아이를 좀 돌봐주고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차라리 훨씬 더 아이한테는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남자분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여자하고 억지로 그 인연을 붙잡고 있다는 게, 이 남자분 그 어떠한 동정도 받기가 어려워요. 동정은커녕 도움도 받기가 어려워.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인생인데 누가 이 남자분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 수녀 캠프를 신청한 사람이 이 여자가 신청했어요. 이게 자식은 미래입니다. 부부는 현재고, 그리고 어른들은 과거. 당연히 제일 이제 다가올 미래, 아이한테 제일 신경 써야죠. 아이가 최우선이 돼서. 이혼 수녀 캠프를 이 여자분이 신청했는데, 이 여자분이 신청한 심리요? 이 여자분이 이혼 수녀 캠프 신청한 심리는 욕먹는 거 좋아하나? 돈이 없어서 신청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여자분이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이제 문제가 많고 고칠 게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유라고 했어요. 이혼 수녀 캠프는 합숙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상담도 받고 하니까 좀 그런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시스템을 이제 많이 시스템으로 도움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명분은 베스트님께서 상간남 보라고 신청한 거라고 하시는데, 설마. 근데 상간남 너무 좋아하더라. 상간남은 아빠 같은 사람이래. 섬세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상간남이 아이 있는 돌싱이래요. 아이 있는 돌싱. 그리고 남편은 친구 같대. 친구 같은 사람. 근데 이게 보통 바람 피는 여자분들 보면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아빠 같아서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랑 모텔을 가? 상간남이 14살 만에 14살. 술 마시고 블랙아웃 자주 온다고 영상 보니까 손도 벌벌 떨던데, 저러다 진짜 알코올성 치매 올 수도 있음에도 여자 싱한 거 모릅니다. 입에 알코올성 치매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그래서 혼자 막 그렇게 막 살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인생 망치고 혼자 인생 망가지고 아니 뭐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뒤져가지고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뭐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치워주고 그런 인생 혼자 살면 누가 뭐라 해. 근데 애까지 낳고 결혼까지 하고 가정도 있으면서 이따위로 사는 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거의 너무 악한 거죠. 그 어떤 뭐 트라우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릴 적 트라우마가 됐든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간에 너무 악한 거야. 그리고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셨으면은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뭐 언제까지 그렇게 그걸로 트라우마로 할 거야. 본인이 너무 그 성향 자체가 막 사는 성향이다 보니까 막 살기 위한 명분을 그따위로 잡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아빠를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더 잘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처럼 나 어릴 때부터 아빠 없었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얼마나 진짜 그 자기 인생에 무책임하고 절대 그게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지금 이 부부가 결혼 9년 차잖아요. 결혼 10년 차를 기념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 남자분은 자기 아이하고 잘 사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부가 지금 결혼 9년 차인데도 여자분은 33인가 그래요. 여자분 33, 남자분 34인데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변해요. 전문가 상담받고 그리고 이혼 수용 캠프 나오고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이유들만 더 많이 생기겠죠. 전문가 상담 받으면서 전문가분들이 너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너 이렇게 힘들었다 하면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여자가 전문가 상담 받으면은 거봐 전문가 상담 받아보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나보고 너 상처 많고 힘들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술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인터뷰에서 자기는 갖고 싶은 걸 꼭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먼저 대시해서 쟁취했어요. 맞아요. 이 여자분이 먼저 남자한테 계속 대시해가지고 남자분이 5번 정도 찾았는데 계속 이 여자분이 계속 대시해서 결국에는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딱 봤을 때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되게 쉬워 보이고 이 여자랑 이 남자가 되게 가벼워 보이고 그거는 꼭 자세하게 안 겪어봐도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가볍다 뭐 어떻다? 보통은 그럴 때는 적당히 만나다 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분은 성향이 좀 착하고 그래가지고 재수없게 걸려서 헤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여자도 자기가 그렇게 해도 남편이 용서해줄 거 알더라고요. 여자분이 그 외도를 할 때 남편이 용서해줄 거 알고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줄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외도를 과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생각을 한 거죠. 남편 생각도 안 하고 외도를 한 게 아니라 남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남편은 성향이 착하니까 내가 바람 펴도 이해해줄 거야. 한 번 정도는 봐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대. 요즘에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물론 대한민국 정상적인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 만나라고 해도 만나지 않겠죠. 근데 좀 여자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없고 여자 보는 안목이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잘못 걸리면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원래는 이런 여잔데 겉으로 멀쩡한 척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막 그렇게 또 문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기 싫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런 게 또 있어요.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성향일까봐. 둘이 대학교 CC였다고 하니까 연애 경험 많이 쌓기도 전에 엄한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둘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첫사랑까지는 아니고 되게 어린 나이에 일찍 만났잖아요. 둘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놓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랬습니다. 남편은 천사라고 그걸 이용하는 게 더 괘씸해요. 친절을 이렇게 아무에게나 아무 상황에나 이렇게 베풀면은 나의 친절이 이렇게 싸구려가 돼버려요. 정말 친절을 해야 될 때 친절해야 되는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가 바람을 펴도 여자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여자가 맨날 늦게까지 술 처마시다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후 2시쯤 일어나도 여자가 애를 싫어하고 뭐 애랑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해도 모든 게 다 그냥 오냐오냐 하고 막 친절하게 잘해주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이 망나니 짓이 끝이 없어. 망나니 짓이. 이 남자분은 내 와이프가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펴고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의 끈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편만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고 여자분은 저는 술까지 드시는 분이라서 그냥 안 바뀐다 봐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얘기를 해줘봤자 이 여자는 오히려 그 문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술을 처마실 사람이라 가지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남자분이 말하기를 여자분이 처음에 연애할 때 만났을
때도 철부지였대요. 어릴 땐 그럴 수 있어,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러고 나서도 또 계속 철부지인 거는, 이거는 내가 이 상대방하고 연애할 때는 이 내 여자가 철부지였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철부지잖아요. 그거는 남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철부지처럼 그렇게 다 받아주고, 마치 밖에서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고 온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오냐오냐 하는 그런 이상한 부모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자식을 더 망치는 거잖아요. 따끔하게 뭐 귓방망이 날리든 반 죽여놓든 그렇게 해가지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마냥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거야, 마냥. 그러니까 더 완전 사람이 망가지고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부는 지금 각방을 쓰고 있고 각방 쓴 지는 2년 됐대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이미 여자가 자해를 했거든요. 그때 이 여자를 바로 그냥 버렸어야 돼. 그때 바로 헤어졌어야 돼. 근데 이 여자가 연애할 때부터 자해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겁도 없이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나? 이 남자도 너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자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술 마시고 취하면은 남편이 안 볼 때 손목을 그은 건가? 자해를 하더라고. 아, 너무 그래. 근데 이 남자분은 이 여자가 자해하면은 또 그 자해한 상처를 또 치료해주고, 너무 기괴해요. 너무 말도 안 되고 이상해.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배를 타는 거잖아요. 정말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잘 보고 만나고 그래야 되기 마련인데, 이 남자랑 여자는 너무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 CC라고 했었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완전 이 여자가 개차반인데도 그냥 이렇게 사나봐. 이 남자분은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말아야 돼, 이런 여자는 괜찮은 여자고 이런 여자는 나쁜 여자야,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런 게 없을 때부터 연애를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연애했던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받기 위해서 자해한다기보다도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자해를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자해를 하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저 여자가 저러는 겁니다. 남편 믿고 그러는 게 맞아요. 어차피 내가 자해를 하면은 피나고 그러면은 남편이 치료해주니까 남편 믿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믿고. 남자는 능력있고 선하고 좋은 사람 같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남자분은 별로 안타깝지 않아요. 본인이 이렇게 인생을 선택하고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남자의 부모님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막 사는 여자를 며느리로 둔 부모님. 물론 시부모 대접을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애초에 그런 거 기대도 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여자하고 사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지 뻔히 눈에 보이잖아. 얼마나 그 마음이 골마 터지겠어요. 근데 또 애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여자분이 아기를 낳고 나서 육아 번아웃이 왔다고 하면서 별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육아 번아웃이 왔다고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별거하기 전부터 그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거를 한 이유가, 육아 번아웃 왔다고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간남하고 외도하려고, 완전 각 잡고 외도를 하려고 그렇게 쳐나간 거죠. 이 남자분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아, 너가 육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별거 하면서 이렇게 또 지내다가 다시 합치자, 그렇게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줬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거 하는 동안에 상간남하고 그 짓거리 한 거야. 그리고 상간남한테 500만원 돈도 빌려주고, 상간남을 만난 시점이 이 남자분하고 별거하기 전부터 이제 만난 시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남자분이잖아요. 전 친자하긴 합니다. 뻔히 내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여자가 상당히 정조관념이 좀 없고, 그리고 상간남이 있고 나하고 별거하기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그런 상태라면은 저는 친자하기 무조건 해요. 무조건. 저는 그 바람피고 외도하는 연놈들 너무 싫어요. 다 섬에 몰아넣고 배틀로얄 시켰으면 좋겠어. 그 외도를 하는 게,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데 외도하는 게 배우자를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바람피는 연놈들은 딱 이런 마인드예요.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착하니까 어차피 내가 바람펴도 얘는 나랑 이혼 못할 걸 알아. 어차피 내가 외도해봤자, 외도를 해도 한 번쯤은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가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자가 지금은 상간남이랑 뭐 헤어졌다고 하는데 바람 한 번만 피는 사람이 어딨어. 서장훈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아빠 같아서 만났다고 하니까,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친구 같아서 만났대요. 그러면 당신은 동생 같은 사람 만나면 또 동생 같은 사람하고 또 그렇게 바람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 말을 못 하더라고. 가정이 있으면 부부끼리의 정조 의무가 있잖아요. 애초에
애초에 내가 바람기가 있고 뭐 나는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혹은 나는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런 연놈들은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냥 연애만 하던가 연애만 하고 결혼하지 말고 살던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 이러면 어떡해. 아무리 뭐 산후 우울증이네 어리적 트라우마네 뭐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내 아이한테는 좋은 경험만 이렇게 주고 나쁜 기억은 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극복을 하고 좀 그래야 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여자는 애기 낳고 나서 더 그냥 개차반이 된 거예요. 저런 여자나 바람피는 사람은 정상일까요? 뻔히 유부녀 뻔히 가정이 있고 그런 거 알면서도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해가지고 먼저 들이대가지고 만났대요. 이 남자는 상간남 탓을 하는데 애초에 그 만나게 된 시작은 이 여자가 고백을 한 거야. 같이 이 여자가 음식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만난 동료였어요. 근데 그 동료하고 잘 맞아가지고 이 남자가 나랑 잘 맞는다 싶으니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고백하고 만난 거죠. 이 남자가 상간남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 남자한테 꼬리 내리고 막 미안하다고 소송 걸지 말아달라고 막 비는데 진짜 비열한 왜 사나 싶어. 그런 놈들은 혼자 살다 뒤져야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줘. 물론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이 여자가 들이댄 거예요. 근데 보통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정 있는 여자가 들이대면은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거리 두는 게 마련인데 완전 그냥 여자의 미친놈인 거죠. 나 돌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 있는 돌싱인데 이 여자가 나 좋다고 들이대네? 이 여자 만나볼까?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화통화에서 충격받은 게 성관계가 장난이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이 남자가 솔직히 내 와이프를 성관계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간남이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묵음 처리된 게 그거 맞나요 여러분? 묵음 처리돼가지고 그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그 성관계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상간남은 자기 뭐 여친 없으면서 여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그런 결혼 생활을 하거나 뭐 인간관계 그런 거 할 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에 있고 이해할 가치도 없어가지고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이유도 묻지 말고 딴 남자랑 모텔 갔다 왔어? 그냥 쌍욕 면전에 퍼 부어주고 그냥 갖다 바로 그냥 이혼해버리는 게 맞아. 근데 이 남자는 계속 이 여자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 여자의 상황을 그냥 계속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거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거부터가 오히려 그렇게 계속 이 여자분의 상황과 이 여자분의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더 이 남자를 악용하고 이용해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도 술 좋아하는 여자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도 그랬어요. 술 좋아하는 여자분은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제가 이혼수녀 캠프를 리뷰하다 보니까 술 좋아하는 여자들이 더 싫어졌어. 남자든 여자든 술을 너무 좋아하면은 안 돼.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육아 번아웃, 저는 그 육아 번아웃이라는 얘기도 웃긴 게 남의 새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 새끼 키우는 거잖아. 애가 막 3명, 4명, 2명도 아니고 1명 키우잖아요. 육아 번아웃 왔다면서 별거하고 딴 남자랑 그렇게 외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자들 때문에 육아 번아웃이 진짜 온 사람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을 진짜 겪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뭐 산후 우울증이네 육아 번아웃이네 이딴 소리 짓거리면서 그 뒤에 숨으면서 지 맘대로 막 살기 때문에 정작 진짜로 산후 우울증과 육아 번아웃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러면서 이 여자가 술과 약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원래 약하고 술하고 같이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그냥 술하고 약을 같이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뭐 죽을 수도 있다. 몸에 안 좋다. 그렇게 제작진이 인터뷰 하는데도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없대요. 저는 이게 나중에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이 엄마 아빠를 나중에 커서 볼 텐데 안타깝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지도 않았던 엄마가 육아 번아웃이네 산후 우울증이네 그러면서 내 탓을 하면서 인생을 막 사니까 이 여자가 이따위로 삶으로 인해서 아이까지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 생각해요. 본인만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그런 모르는데 이 여자는 그냥 대책 없이 막 살잖아요. 이혼수녀 캠프에 이렇게 나온 덕분에 나중에 이 부부의 아이도 똑같은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겠죠. 특히 이 여자가 말한 나는 내 애가 너무 큰 짐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것도 학대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학대라 생각해요. 학대라고. 그리고 이 남자분이 그 상간남 소송을 한다고 했다가 상간남 소송
소송 안 했거든요. 이 여자분이 그 남자가 이제 그 애도 있고 아이가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은 그 남자만의 또 가정이 있으니까 소송을 받으면은 가정이 깨질까봐 자기가 막았대요. 자기가 막아줬대요. 제가 이 남자분이었으면은 이 여자가 뭐라 하던 간에 이 여자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 저는 이 남자분이 되게 똑똑하지 않겠어요? 엔지니어니까 연봉도 7, 8천이고. 근데 너무 이상해요. 이런 상황에 다 용서하고 넘어가고 오죽하면은 서장훈 씨가 천상계의 틀을 업으라고 하더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계속 이해해주고 넘어가니까. 상간녀 소송하면은 위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뭐 3천? 그 이상? 뭐 이렇게 되던데 너무 약해요. 네, 제 생각에는 너무 약해. 뭐 2천에서 뭐 3천 좀 넘게? 뭐 그 정도인데 상간녀 소송 이런 거 억대로 해야지. 그리고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물고. 저는 지금 이 여자하고 완전히 끝내버리면은 위자료도 받고 딱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 못 끝내고 계속 여자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이 여자는 술 먹고 술에 완전 취하면은 항상 그 상간남 보고 싶다고 막 그런대요. 그리고 남자분이 상간남 못 만나게 하니까 자기 상간남 보고 싶은데 상간남 빨리 불러오라고 하면서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뛰어내리려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파트가 25층인데 상간남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아파트 난간 밖에 매달려서 남편을 협박했대요. 상간남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살아? 아니 이렇게 이런 거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뭐 우리 애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상간남 만나게 해달라고 상간남 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파트에서 뭐 상간남 못 만나게 하면 뛰어내린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상간남을 못 만나게 하는 남편이 믿고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그렇게라도 지내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싫대요. 이게 살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정말 미성숙한 걸 넘어가지고 사람 자체가 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어떤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해지는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완전히 나이만 먹어버린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철저하게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데 남자분은 좀 너무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여자분이 들이대가지고 만나다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된 거니까 이 남자분한테는 너무 정말 재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분이 비록 그 가사조사 자료화면에서는 그닥 잘못한 게 없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여자분을 너무 오냐오냐한 거, 이해를 했던 거, 그리고 이 여자분을 이혼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 여자분한테 그 상간남을 상간녀 소송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막아가지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한 거,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인간 대우한 거, 그리고 월요일마다 상간남을 만나게 해준 거. 이 남자분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이 남자분 울고 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심이 안 생겼어요. 원래 제가 이혼수용 캠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 저도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이 남자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해도 전혀 안타깝지가 않아. 이 여자분이 상간남 만나고 싶다고 월요일마다 만나고 싶다고 한다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헐리우드에서 개막장 커플들,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런저런 개막장스러운 사건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봐왔는데 상간남을 월요일마다 만나게 해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상간남을 어떻게 월요일마다 만나게 해줄 생각을 하지? 아무리 월요일날 만나고 싶다고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상간남 만나고 싶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아니 애초에 상간남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손절을 해야죠. 이혼을 해버려야지. 근데 이제 그 상간남을 계속 보고 싶다고 한다 해가지고 월요일날부터 뭐 매주 월요일날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혼수용 캠프 사전 인터뷰하기 직전까지도 상간남을 계속 만나왔대요. 이 여자가 매주 월요일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마음이 약한 거랑은 다른 거라 생각해요. 본인만의 옥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약하다기보다도 이 남자분은 내가 그래도 이 여자하고 평생을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완전 그냥 이 남자분은 본인만의 옥이라 생각해요. 옥이라고. 서장훈 씨는 틀을 업으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객기야 객기. 근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해서 월요일마다 상간남 만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또 해왔는데 상간남이 이 여자분한테 뭐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만나자고 하면은 명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가 나 좋아가지고 네가 나 좋다고 만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죄책감 더는 거죠. 네가 좋다고 해서 만난 거잖아. 네가 좋다고 해서 내가 만난 건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상간남이 뻔뻔하게 계속 그렇게 이 여자분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렸다고. 너가 먼저 만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만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고 이제 작전 짜고 멘트도 이렇게 하라 그러고 통화 내역도 싹 다 지우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분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간남 보고 이 사람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 돌싱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전처로부터 이혼한 게 여자에 미쳐있는 또라이 같은 놈이라서 발정난 놈이라서 똑같이 외도하다가 이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는 상간남이 우리를 갖고 놀고 상간남한테서 내가 놀아난 것 같아서 상간남을 더 이상 안 만나고 있고 상간남을 만나면은 때려주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여자분이 그러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상간남을 다시 만난다면은 또 똑같은 짓거리 하겠죠. 딱히 상간남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상간남을 못 만나게 하는 이 남자분을 더 미워하지 자기 남편을 더 미워하지 상간남을 별로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아. 서정훈 씨가 이 남자분한테 이런 막장 여자분하고 살면서도 이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남자분 당신은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와이프는 다 피해만 보고 있고 이용당한 거고 상간남이 우리 와이프를 이용해 먹었다, 우리 와이프는 놀아났을 뿐이다, 뭐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로 싸는 거다, 서정훈 씨가 얘기했거든요. 저도 너무 그 얘기에 공감이 돼요. 셀프 가스라이팅.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해가지고 그 상간남하고 바람피고 외도한 건데 계속 상간남이 문제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해봤자 뭐 아무런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먼저 고백을 한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일 그 문제의 시발점은 이 여자인데, 남자에 미쳐있는 여자. 저는 뭐 상간남을 지금 정리했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딴 남자랑 바람피고 그럴 거라고 봐요. 이 남자분이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가 좀 마지막이라고 막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제 마지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끝도 없이 용서해주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이까지도 인생 망가뜨리는 거니까 암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깔끔하게 지져버리고. 여자분은 계속 상간남 보고 싶다 그러고 상간남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보면서도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프로가 맞나, 실제 부부가 맞나 계속 의심이 가더라고. 배우가 아닐까, 연극하는 사람도 아닐까, 이게 실화일 수가 있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잖아요. 드라마도 내 와이프가 대놓고 나한테 나 바람피게 해달라고, 나 외도하니까 외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드라마도 이렇게 하면 욕먹어. 그리고 상간남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남편이 상간남 소송한다고 하는 것도 상간남 막아버리고 돈은 500만원 빌려주고. 어플로 여자 만나보면은 진짜 마음 이리저리 지고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어플로 여자 만나면은 약간 이런 분들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플 같은 거를 할 생각이 안 들어. 어플로 만나면은 이런 여자 만날 것 같아, 이런 여자들 나올 것 같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어플로 하는 사람들이 다 비정상은 아니겠지만은 비정상인 비율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나 어플로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어플로 만나보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게 또 하나 있는데, 연애할 때 이성 간에 돈을 빌리는 사람 진짜 믿고 걸러야 돼요. 남자친구가 나랑 연애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 100만원 200만원 빌려달라 그래. 바로 그 날로 완전히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하고 가장 가깝고 내 애인한테는 그런 나의 취약한 부분, 그런 나의 뭔가 이제 돈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최대한 덜 보여주고 약간 오히려 신뢰를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린다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을 좀 약간 돈적으로 우습게 보고 그렇게 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야 돼요. 연애할 때 돈 빌리는 인간들, 친구, 가족, 뭐 친척,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돌았는데 돈을 안 빌려주니까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생을 쓰레기로 살았으니까 자기 그 애인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이 여자분은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상간남하고 연애할 거래요. 완전 상간남한테 빠져있어. 지금 현재는 상간남 안 만난다고 하는데 상간남에 대한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마다 상간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간남이 더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상간남 안 만나겠어요? 말만 그냥. 이 여자가 술 마시고 필름 끊겨가지고 자해를 할 때 이 남자가 다 치료해주고 뒷수습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그 기억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기억할 테니까 너는 기억을 잃어버려라. 뭐 영화 대사같이 얘기하던데, 나쁜 건 내가 기억할 테니까 너는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라고, 뭐 이렇게 뭐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는데, 웃기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웃기고 있다. 지가 말하고 지가 울어. 지가 말한 거 인터뷰 보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일방적인 피해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보면서 하기는 마련인데, 이 남자분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살까? 물론 사람마다 그 사는 방식이나 색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딴
이런 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를 저렇게 데리고 살까? 저는 이 여자가 원래 별거 하다가 집에 기어 들어온 것도 돈 떨어져서 기어 들었다 생각해. 왜냐면은 이 여자가 500만 원을 상간남한테 빌려준 것도 생활비 대출 받아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떼준 거래요. 생활비 대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돈 떨어져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하실 것 같은데 상당히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남자분이 정 때문에 버티는 데보다도 그냥 객기라 생각해요. 객기. 주변에 이성 친구가 많은 사람들, 부모님부터 독립이 안 된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 가정을 이루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는. 나중에 크게 당해봐야 객기에서 벗어나겠죠. 뭐 사람 사는 게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이분들은 좀 해도 너무하다 생각해요. 저런 사람도 정신 차릴까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신 차리려고도 안 하지 않을까요? 왜 정신 못 차리는지 아세요? 술을 못 끊어서 안 돼요. 항상 술을 먹고 술을 필름 끊길 때까지 먹고 블랙아웃 될 때까지 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변한다 싶다 하더라도 술 먹고 또다시 또 원상복구되고 그런 식이라서 고치기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술 마시면서 사는 거죠 뭐. 블랙아웃 무서워요. 맞아요. 유저님, 이게 저도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30대 후반 되고 나이 먹고 나서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나이 먹고 술 마시면은 필름이 금방 끊겨요.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친구 집에서 자고 일어나.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뭐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도 그냥 술 많이 마셨나 보다 이러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 순간 필름 끊겼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는 내 행동과 내 말을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필름 끊겨가지고 뭐 뭔가 사고 터지거나 나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그게 저는 무서워서 술을 거의 안 마시고 있죠. 유튜브 하면서부터는. 나는 솔로로 이렇게 그 연애 프로그램 리뷰하는 걸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나서부터는 술을 정말 거의 안 마시고 있어요. 너무 무섭잖아. 블랙아웃 왔을 때. 군대 갔다 오면은 정신머리 싹 고칠 텐데 의가사 제대하겠죠 뭐. 저런 스타일 군대 오면 바로 병원 온다. 맞아요. 왜냐면은 군대가 위험하잖아요. 총도 다르고 그리고 막 수류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위험해. 이런 사람이 훈련하면은 또 이런 사람이 훈련하다가 많이 다치면은 또 막 위에 다 책임지고 난리 나거든요. 부대가.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둬야죠 뭐. 다음 주에는 국제부부 나오고 이 부부 이호성 교수님 상담하는 거 나오고 하는데 이 시기도 뭐 영상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부부부터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이 시기도 뭐 상당히 갈등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도 바람은 안 피던데 저 여자분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육아 번아웃, 그리고 산후 우울증, 그리고 어릴 때 트라우마. 근데 그런 거를 바람 피는 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니까 너무 정말 최악이라 생각해요. 본인의 그런 정서적인 불안함 때문에 내가 바람을 핀 거를 정당화하고 대놓고 막 당당하게 상간남 더 보고 싶다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더 최악이고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바람인데 너무 당당한 거, 여러분들 이거 날찌님께서 바람인데 너무 당당하다 얘기하시잖아요. 바람인데 왜 당당한지 아세요? 바람 폈는데 왜 당당한 이유는 내가 바람 핀 걸 안 하는데도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남편이 그냥 넘어가니. 그리고 내가 바람 핀 걸 다 얘기를 했으니까 몰래 피면은 당당하지 않을 텐데 그냥 아예 대놓고 남편이 월요일마다 이제 상간남 만나고 오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니도 허락했잖아 이런 식으로. 니가 월요일마다 만나도 된다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가까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하고 개무시하고 진짜 막 화를 내고 그랬다면은 이 여자가 미안해서라도 눈치 보고 그럴 텐데 이 여자가 계속 월요일날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이제 상간남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상간남 소송도 취하하라고 상간남 소송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자가 상간남 소송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당한 거라 생각해요. 이 아내가 걱정부부랑 맞소송 아내보다 더 심한 여자가요. 네,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 생각합니다. 걱정 아내랑 맞소송 부부 아내 둘이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끼리끼리라고 이 여자분의 성향과 이 남자분의 성향이 결이 안 맞잖아요. 이 여자는 막 사는 사람인데 이 남자분은 나름대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단 말이죠. 결이 안 맞으니까 이 여자분이 금방 질려하고 재미없어하고 결혼 9년차다 보니까 그런 끌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하고 결이 맞는 그 완전 개쓰레기 같은 그 상간남 그
인간하고는 결이 왔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계속 그 남자를 못 잊는 거죠. 너무 어릴 때 만나서 이 여자분은 이 남자가 좋아서 어릴 때는 좋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막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상간남 그 돌싱 14살 많은 남자 그 남자를 만나니까 너무 잘 통해.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분이 당당한 것 같아요.